그 호프집에서 이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엎드려서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집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물어보니까 엎드려서 자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쉬면 된다. 조금만 잠을 자고 가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모텔 가자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들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모텔로 이동을 해서 객실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네. 가슴을 만졌던 건이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중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고 1심에서는 유죄, 네. 2심에서는 무죄, 다시 3심에서는 파기환송. 네, 그렇다면 서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떤 거죠? 네, 결국에는 당시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죠. 그리고 피고인이 여기서 주장을 했던 것처럼 블랙아웃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멀쩡하게 행동을 했고 또 성관계나 혹은 성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이후에 마셨던 술 때문에 기억이 없어서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라고 이제 피고인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달랐던 거죠. 대법원 판결 내용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네. 결국 제일 바뀐 부분 혹은 조금 새로운 설시가 어떤 부분인가요? 결국에는 이 피해자가 정말로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느냐라는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이 추가적인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 그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관계의 동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술을 마셔요. 내가 오늘 갑자기 이제 3잔을 연거푸 마셨어요. 마실 때는 취하는지 모르는데 한 30분 뒤에 갑자기 술이 올라와서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피해자 각자의 알코올 분해 속도라든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정도를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섣불리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이번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뭐 가끔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판결이 이제 덫이 되는 거죠. 족쇄가 되고.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정말 억울한. 정말 특수한 케이스에서들은 이런 법리를 유지한다면 사실 많이 답답할 것이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동의가 있었다고만 본다면 더 세밀하게 봐야 될 테니까. 사실 뭐 술 마시고 성관계를 하든 아니면 뭐 스킨십을 하든 그랬던 사건들 중에서 고소된 사건들 분명히 많고, 많은 경우 피해자의 블랙아웃을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근거가 있다면, 자료가 있다면 CCTV 그 화면들을 무척 많이 활용을 했고, 사실 이게 뭐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강력한 증거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든 혹은 뭐 판단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이제 단지 그것만 보고 쉽게 이제 블랙아웃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기는 어려워졌고 더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피해자의 알코올의 정도, 이제 술에 취한 정도까지도 판단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한 심리까지도 진행을 해라. 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피해자든 피의자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서정민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였습니다.